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6장 들어가겠습니다. 결함수 분석법인데요. 자, 이번 강의는 별표를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공학하고 시스템안전공학에서 실기까지 가장 나올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요, 이 장에 있는 결함수 분석법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강의 체크를 해두시고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과목 중에서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게 1과목에서 제가 재해율이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 조금 높은 게 시스템 안전의 계산이나 컷, 미니멀 컷을 계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결함수 분석법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A입니다. 폴트죠, 그죠? 이게 결함이에요. 틀이죠. 나무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 분석이다 라고도 합니다. 나무 모양으로 그려가는 분석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FTA는 화학 플랜트, 핵발전소, 대기, 우주산업, 전자공업에서 어떤 특정한 사고에 대하여 그 사고 원인이 되는 장치나 기기 결함이나 작업자 오류를 자, 연역적이며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법이다. 그죠?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석법들의 성격할 때 출발이 FTA였습니다. 연역적이며 정량적이다. 왜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TA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사상과 원인의 관계를 논리기호를 이용해요. 논리기호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사용해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그래서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가 나무처럼 그려간다는 거죠. 그죠? 나타낸 FT를 만들고 이거에 의거해서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정량적인 고자 객석 평가 방법이다. 그죠? 요거 자체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FTA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지금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FTA 장점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원인 규명을 간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의 세부적인 원인 목록을 작성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목록만 딱 보면 원인이 무엇이구나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고 원인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편화하는 목적이 크고요. 사고 원인 분석을 일반화합니다. 재해 발생의 모든 원인의 연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트리상으로 표현해서 누가 원인 분석을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인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정성화도 없진 않아요. 정성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정량적인 게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기해 둘게요. 정량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성적인 게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TA에 의한 재해 발생 원인의 정량적 해석과 예측, 정량적이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 통계 이런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고 원인 분석이 간편하다 보니까 노력이나 시간이 절감하게 되고요. 시스템 결함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에도 이용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에서 FTA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는 사고 원인 분석의 간편화, 그죠? 두 번째는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 세 번째는 사고 원인 분석의 정성화, 그죠? 네 번째, 노력 시간 절감이다, 그죠? 요 중에서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장점이 아닌 거요. 그죠? 다 맞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정성화가 틀렸다. 이걸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FTA의 장점이 아닌 걸 고르세요 라고 왔는데요. 3번이 정성화고 4번이 바꿔볼게요. 정성화다 라고 해놓고 4번은 사고 원인 규명의 중복화다 라고 할게요. 중복화. 그죠?
자, 간편화 맞죠? 정량화하는 거 맞고요. 정성적인 게 없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사고 원인 규명을 중복해서 하겠다라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중복해서 한다는 건 간편화하는 게 아니라 했는 걸 또다시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완전히 틀린 게 있을 때는 정성적인 것도 맞다라고 보고요. 답은 요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정성적인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TA 단점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일단 FTA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건 맞는데요. 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 되고요. FTA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숙련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 대상 시스템 공정 크기에 따라서 소요 시간, 경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석 대상이나 시스템이 클 때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장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장률은 이미 주어졌는 걸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률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요. 단일 사고에 대해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FTA는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가정하여 그 발생 확률과 중요 원인을 규명해요. 발생의 확률하고 원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사소한 위험성은 간과하기 쉽고요. 단일 사고만을 해석할 수 있고요. 논리 게이트 선택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 논리 게이트가 무엇인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한 번씩 위에서 봤던 FTA 장점이 필기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함수 분석 FTA를 실시하는 적용하는 시기는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 설계나 건설 단계, 시운전, 운전, 공정이나 운전 절차 수정이나 변경할 때, 예상되는 사고나 사고 원인 조사할 때 등 여러 단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별표 3개 중요합니다. FTA에 사용되는 논리 기호와 사상 기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기본 사상입니다. 요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빨간 걸로 적어줄게요. 원인이에요. 고장의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FTA를 이렇게 그려가요. 마지막에 이게 기본 사상이죠. 이게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원인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FTA에서 요거는 고장이에요. 기본 사상은 원인입니다. FTA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일어난 고장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이 원인을 찾으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죠? 끝. 그래서 이 기본 사상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이다. 전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았으니까 끝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생략 사상을 뜻합니다. 그죠? 생략 사상은 말 그대로 정보가 미비, 관련 정보가 미비하여 계속 개발될 수 없는 특정 초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다 마름모를 딱 해놔요. 예, 기본 사상은 정확한 원인인데요. 요거는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다라는 걸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각형이다. 그죠? 통상 사상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적을게요. 예상되는 원인이에요. 그죠?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만약에 이렇게 통상사상의 요 구호를 따겠다는 건 기본 사상은 찾아낸 정확한 원인이고요. 요거는 요걸 것이다 예상되는 원인을 통상사상으로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네모잖아요. 결함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을 뜻해요. 고장. 자, 적어두시고요. 요게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정상사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간다면 중간사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결함, 고장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이상의 입력에 의해 발생된 고장사상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게이트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있는데요. AND 게이트는 아래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OR 게이트는 아래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AND 게이트는 뭐냐면 입력 사상이 전부 발생해야 출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리 곱의 관계다라고 적어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직렬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직렬은 요소 모두가 정상일 때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죠. 이렇게 입력 사상이 전부 발생될 때만 출력이 생기는 게 AND 게이트, 직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OR 게이트는 한 개 이상의 입력이 있다면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렬이죠. 그죠? 논리합이라고 적을게요. 논리합의 관계이고요. 요거는 병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렬 시스템에서는 앞에서요.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죠? 이 중에 뭐였습니까? 하나만 정상이면 출력이 생겨요.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OR 게이트다 보시고요. 한 개의 입력만 있어도 출력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예, 베타적 OR 게이트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베타적 OR 게이트는 시험에는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요 밑에 거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베타적 OR입니다. 자, OR 게이트면서 동시다. 또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OR이면서 두 개다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도 적어두시고요. 똑같은 건데요. 자, 베타적이라는 건 두 개가 베타적일 때만 출력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땐 출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사상 중에서 오직 한 개의 발생으로만 출력이 생겨요. 두 개가 베타적일 때, 따로 있을 때 출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고 OR이고 두 개면서 OR일 때는 두 개가 동시일 때 출력이 없죠. 두 개 있을 땐 출력이 없고 베타적일 때만 출력이 있다. 이게 베타적 OR 게이트고요. 요런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시험엔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볼게요. AND 게이트면서 두 개입니다. 또는 AND면서 동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동시. 그죠? 자, AND면서 두 개거나 AND면서 동시일 때는 세 개 이상의 입력 중에서 입력 중 두 개가 일어날 때 출력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조합되는 거잖아요. 출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 AND 게이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AND면서 순으로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될 때만 출력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선적 AND 게이트다라고 합니다. 앞에 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걸 우선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될 때만 출력이 있다. 우선적 AND 게이트고요. 입력 사상이 특정한 순서대로 발생할 때 출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삼각형 자체는 전이기호예요. 전이라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있는 게이트와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게 전이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줄은 in을 뜻해요. in이라는 건 정보가 들어오는 거다. 그죠? 삼각형 정상에 있는 위에 있는 선은 정보의 전입 루트를 뜻합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요. 옆에죠. out을 뜻해요.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다. 그죠? 삼각형 옆에 있는 줄은 정보의 전출, 빠져나가는 걸 뜻하고요.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건 수량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전이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쪽 부분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최근 들어 또 잘 나오는데요. 자, 요렇게 육각형이 있다. 그죠? 뭐냐면 억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의 출력 사상은 한 개의 입력 사상에 의해 발생하고요. 입력 사상이 출력 사상을 생성하기 전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출력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억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호는 억제 게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출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옆에. 요거는 조건부 사상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줬죠. 아까 두 개, 동시, 순으로. 그죠? 그래서 게이트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조건부 사상을 뜻하고요. 논리 게이트에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게이트에 연결되어 사용하면서 조건, 제약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는 건 부정 게이트를 뜻합니다. 자, 입력하고 반대의 출력이 생기는 게 부정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 게이트는 입력과 반대 현상의 출력을 뜻하고요. 엔드 게이트면서 위험 지속 기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위험 지속 엔드 게이트입니다. 입력이 생겨서 일정한 시간이 지속될 때만 출력이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라 자, 논리 기호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고장의 원인을 찾은 거다 그랬죠? 원인을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원인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마름모는 생략 사상이다. 그죠? 왜 생략하는가 하면 관련 정보가 미비해서 더 이상 계속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오각형은 통상사상인데요. 요거는 예상되는 사상, 예상되는 원인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사각형은 결함사상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고장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 제일 위에 있을 땐 정상사상이고요. 정상사상의 뒤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놓고 또 있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간에 있을 땐 중간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함을 나타내는 고장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엔드 게이트는 밑에가 직선이죠. 요거는 직렬의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직렬은 모두 다가 발생해야 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 사상이 전부 발생할 때 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OR 게이트인데요. 병렬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병렬에서는 하나만 정상이라면 시스템 가동이 되었거든요. 한 개 이상의 입력이 있다면 출력이 생기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OR이면서 동시 또는 OR이면서 두 개입니다. 그죠? 자, OR은요, 동시나 두 개일 때는 출력이 없죠. 배타적일 때만 출력이 있다 그랬죠. OR이면서 동시거나 OR이면서 두 개는 배타적 OR 게이트다 그랬습니다. 입력 사상 중에서 오직 한 개의 발생이 있을 때 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엔드면서 두 개 또는 엔드면서 옆에 동시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동시, 그죠? 엔드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조합이 되어야 출력이 있어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 엔드 게이트다 라고 했고요. 세 개 이상의 입력 중에 두 개가 일어날 때 출력이 생기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면서 순서대로 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앞에 걸 우선으로 순서대로 할 때 출력이 생기는 우선적 엔드 게이트입니다. 순서대로 발생할 때만 출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뜻하고요. 자, 이렇게 엔드에다 삼각형을 하면 우선적 엔드, OR에다가 삼각형한 건 배타적 OR,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전이 기호죠. 삼각형은 전이 기호인데요. 전이라는 건 다른 부분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냅니다. 그죠? 위에 있는 줄은 in입니다. 정보의 전입 루트입니다. 옆에 있는 줄은 out이죠. 정보의 전출 루트를 나타내고요. 삼각형이 거꾸로 된 건 수량이 다르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벌집 모양 육각형은요. 억제 게이트입니다. 그죠? 억제 게이트라는 건 특정한 조건을 줘요. 조건으로 억제시킨다 그랬죠. 그죠? 조건을 만족할 때만 출력이 생기는 게이트입니다. 자, 논리 게이트 옆에 붙어 있다. 그죠? 요거는 조건을 주는 거다. 조건부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논리 게이트에 연결되어서 조건이나 제약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A라고 표기된 거는 부정 게이트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입력과 반대의 출력이 생기는 걸 뜻합니다. 엔드면서 위험 지속 시간이다 라는 건
위험 지속 엔드 게이트인데요. 입력이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속될 때 출력이 생기는 걸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까지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함 FTA 순서나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을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위에 이게 고장이었거든요. 고장을 분석해서 기본 사상은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FTA는 이미 분석할 고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고장 확률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 위험도를 검토해서 해석할 제 고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 발생 확률의, 고장이 발생되는 확률의 목표치를 결정하고요. 재해 관련 불량 상태 결함 원인과 영향을 조사를 해서 자, 요 재해와 원인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학적 처리에서 간소화 시켜주고요. 불량 상태나 결함 상태를 FT에 표시하고 재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요까지가 한 번씩 묻는 경우 있습니다. 해석할 재해를 결정하고요. 재해 발생 확률의 목표치를 결정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FT를 그리고 간소화하는 단계다. 그냥 요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외우지 마시고 그 정도 알고 지나가고요. 실기까지 나오는 건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톱 사상의 설정인데요. 톱 사상은 고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까요? 톱 사상, 그죠? 고장을 결정합니다. 고장인데요. 이번엔 재해다라고 할게요. 추락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톱 사상 추락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죠? 추락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을 규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판이 불량이다. 안전대 없었다. 뭐 그죠? 여러 가지 안전 난간 없었다. 원인을 규명해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인과 재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에 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판이고요. 안전대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발판도 불안하면서 안전대까지 착용을 안 하니까 엔드는 동시잖아요. 추락 사고가 나더라. 이렇게 관계를 그렸습니다. 자, 관계를 그리니까 한눈에 추락을 일으키는 원인이 보이잖아요. 마지막에는 개선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FTA를 통해서 재해 사례는 일어난 사고를 연구하는 순서다. 그죠? 첫 번째는 분석할 재해를 결정합니다. 톱 사상의 결정. 재해를 일으킨 일반적인 원인을 규명합니다. 2단계 재해 원인 규명. 자, 이 재해와 원인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FT도의 작성. 한눈에 원인이 보이죠? 발판을 설치하자, 안전대 착용하자. 그렇다면 추락은 안 일어나겠다. 되잖아요? 개선계획 작성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컷셋과 패스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컷셋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컷셋은 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정상사상이 뭐였는가 하면 고장이잖아요.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기본사상 뭐였냐면 원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컷셋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의 원인들의 집합. 자, 그래서 정상사상,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사상, 원인을 모아놓은 게 컷셋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자, 고장이 있기 전에는 항상 원인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었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정상사상은 고장이잖아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고장의 원인이 있었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사상들의 집합이다. 원인들의 집합이다. 이것도 컷셋을 설명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멀 컷인데요. 미니멀은 뭐냐면 최소한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사상이죠. 고장을 일으키는,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최소 집합, 원인의 최소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추락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판 불량도 있고요. 안전대 착용 안 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안 했습니다. 그죠? 또는 뭐 정리정돈은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장에서 추락이 일어난 최소 원인은 요거다. 그죠? 이렇게 고장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원인을 모아놓은 걸 미니멀 컷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타커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요까지가 최소한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 걸 배제하고 남은 최소한의 컷, 요것도 미니멀 컷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컷이나 미니멀 컷은 고장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뭐다?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패스하고 미니멀 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컷과 미니멀 컷은 고장의 원인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FTA를 쫙 그려서 추락이다, 그죠? 최소한 발판하고요. 안전대를 착용 안 하니까 추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발판을 설치했습니다. 안전대 착용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추락이 안 일어나네. 이게 뭐냐면 패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 사상.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 사상은 뭐냐면 이제 대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의 집합이 패스입니다. 그래서 패스는 적어두세요. 대책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예, 그죠? 고장에 대한 대책들의 집합. 이게 뭐다? 패스셋이다. 그죠? 그러면 조금 구분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본 사상은 원인이잖아요. 대책을 수립하니까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처음으로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사상은 고장이잖아요. 원인이 없어지니까 고장이 없어지죠. 이때 기본사상들의 집합이다. 뭐다? 대책들의 집합이다. 그죠? 이게 패스셋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니멀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최소한의 라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그죠? 그래서 추락을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패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대책이 미니멀 패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컷이나 미니멀 컷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모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위험성을 죄송합니다. 나타내었죠. 패스나 미니멀 패스는 고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정량적 분석에서 확률 계산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불대수의 법칙이 조금 나옵니다. 요 중에서 시험에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A와 A를 더해도 A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A와 A를 곱해도 A가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교집합이죠. A와 A를 더해도 A, A와 A를 곱해도 A.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필요한 것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집합을 더해도 똑같고요. 똑같은 집합의 교집합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 2라는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합해도 1, 2죠. 1, 2의 교집합, 공동집합도 1, 2잖아요. 요거는 합집합을 뜻하고 요거는 교집합, 공동집합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법칙인데요. A 곱하기 B를 한 거나 B 곱하기 A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A 더하기 B를 한 거나 B 더하기 A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 다음에 흡수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A고요. AB다, 그죠? 근데 요거는 A가 A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AA,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은 A잖아요. A가 1, 2고요. 또 A가 1, 2면 이거는 1, 2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A가 되잖아요. AB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A의 AB는 요게 이렇게 흡수되어서 AB가 된다. 요게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따로 떼서 요거 두 개 그냥 왜 이렇다 하면 힘드니까 암기하는 방법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전체 바가 있고요.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있다. 그죠? 요게 각각의 바로 떨어질 때는 곱하기는 플러스가 되고 각각의 바가 될 때 플러스는 반대로 곱하기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전부 다 왜 그렇다를 생각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 법칙이다. 그죠?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요.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가 되고 또 A 플러스 C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 법칙에서 A 더하기 0은 A예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전체거든요. 부분하고 전체를 더하면 전체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1은 요거는 교집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전체가 이게 있어요. 1, 2, 3, 4가 있고요. 1, 2가 A다라고 할게요. 자, A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더하면 A죠. 근데 A에다가 1은 전체예요. 전체. 1, 2에다가 1, 2, 3, 4를 다 더하니까 전체가 되잖아요. 1, 2, 3, 4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A가 1, 2거든요. 곱하기 1, 2, 3, 4의 교집합은 공통집합이에요. A인 1, 2하고 전체인 1, 2, 3, 4의 교집합, 공통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간 거 1, 2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된다라는 겁니다. A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요 중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가? 예, 여기 있어 볼게요. 요 중에서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여기에 딱 넣어놨거든요. 그럼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A바는 A가 아닌 나머지입니다. 더하기 A죠. A가 A하고요. A가 아닌 나머지를 더하면 전체잖아요. 그죠? 1이 됩니다. A바 A가 아닌 나머지하고요. A의 교집합이에요. 공통이 하나도 없죠? 요거 잘못 적었네요. 그죠? A바 하고요. A가 아닌 거 하고요. A하고의 공통은 없죠. 0이 됩니다. 1 플러스 A 그랬죠. 그죠? A하고 1은 집합해서 전체를 뜻한다. 그죠? 전체를 다 더하니까 1이 됩니다. 1 곱하기 A. 그죠? 전체하고 A의 공통집합은 작은 부분 A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0 더하기 A는 그대로 A가 되고요. 0 곱하기 A. 0하고 A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0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외워두시면 아마 필기 나오는 거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또 익히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표 3개짜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스템에서 근 5점 가까이가 대부분 이제 확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FTL을 그려두시고요.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신뢰도를 계산하라 라는 거 하고요. 뒤에 넘어가면 컷과 미니멀 컷을 계산하라.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과 2와 3의 발생 확률이 각각 0.1, 0.2, 0.3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1이 0.1, 2가 0.2, 또 1이 있다. 그죠? 0.1, 3이 0.3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G1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 근데 G1은 뭐죠? 정상사상이니까 이게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아요. 필기의 때로는 G1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고장 확률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G1이 결함사상이니까 이거 자체가 고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신뢰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보면은 기본사상 1이 여기도 있고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상이 있을 때는 미니멀 컷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이 전체 시스템의 발생 확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미니멀 컷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뒤에서 미니멀 컷을 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먼저 한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복되는 사상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여기서는 중복되는 사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중복되는 사상이 없을 때 현재 확률이 0.1, 0.2, 0.3, 0.4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나 지원이 고장이잖아요. 결국은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G1은 하시고요. 밑에는 G2하고 G3가 있는데요. 무슨 게이트죠? AND 게이트. AND는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직렬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 시간에 직렬에서 신뢰도는요, 각각의, 직렬에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G1은 결국은 G2 곱하기 G3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G2 밑으로 내려갈게요. G2 밑에는 1하고 2가 있는데 무슨 게이트냐면 OR 게이트. OR은 병렬의 관계입니다. 그죠? 1하고 2가 병렬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앞 시간에 우리가 병렬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일단 1에서 1을 빼줘요. 곱하기 1에서 2의 확률 빼줍니다. 요거를 1에서 또 빼주는 거잖아요. 요건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곱하기 그대로 따라오고요. G3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에는 3하고 4가 있는데요. 무슨 게이트죠? AND잖아요. AND는 직렬이죠. 그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요.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죠? 자, 요까지 되셨으면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1 대신에 0.1 곱하기 2 대신에 0.2죠. 그죠? 곱하기 0.3 곱하기 0.4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0.0336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장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고장 확률. 그죠? 신뢰도는 뭐냐면 신뢰도라는 건 고장이 나는 겁니까? 나지 않는 겁니까? 신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고장 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도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체는 1이잖아요. 1에서 고장이 난다, 안 난다를 더하면 전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도는 어떻게 하라? 네. 신뢰도를 계산하라 하면 신뢰도는 1에서 고장이 날 확률을 빼주면 돼요. 전체가 1인데 그 중에서 고장이 난다 아니면 고장 안 나는 신뢰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장 확률이 주어졌고요. 고장 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는 1에서 고장 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0.0336을 빼니까 이게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예, 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요, 중복사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사상 1이 존재한다, 그죠? 요럴 때는 미니멀 컷을 먼저 구해서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이 시스템 발생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미니멀 컷 구하는 건 뒤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요거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기초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결합나무가 있는데요. 독립인 기초 사건들의 확률이 1은 0.3, 2는 0.2, 3이 0.1입니다. 이때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라는 건 이게 고장 확률이죠. 그죠? 고장 확률을 구하라. 또는 A의 확률을 구하라.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A 있는 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A 밑에는 1하고 B하고가 무슨 게이트? AND 게이트죠. AND는 뭐냐면 직렬의 관계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1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죠? 1 곱하기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B 밑을 볼게요. B 밑에는 2하고 3이 OR 게이트잖아요. OR 게이트는 병렬의 관계죠. 그래서 병렬일 때 관계식에 넣겠습니다. 자, 일단 1에서 앞에 거 2를 빼고요. 곱하기 1에서 뒤에 거 3을 뺐죠. 요거를 1에서 또 빼주는 거죠. 이게 병렬의 식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할게요. 1 대신에는 0.3 곱하기 하시고요. 1 2 대신에 0.2. 그죠?
그 다음 곱하기 하시고 1-3 대신에 0.1 요거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은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요거는 정상사상이니까 정상사상의 확률도 되고요. 고장 확률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A의 신뢰도를 구하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에서 고장이 날 확률 0.084를 빼면 요 값은 A의 신뢰도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컷과 미니멀 컷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과 미니멀 컷은 아까처럼 직렬과 병렬의 확률 계산에 넣는 게 아니고요. 직병렬의 관계를 생각해서 관계를 한번 생각해서 해보겠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G1이 있다. 그죠? G1은 아시고요. G1 밑에는 G2하고 G3가 지금 무슨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 직렬입니다. 직렬은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G2와 G2, G3 중간에 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G2 밑을 생각할게요. 1하고 2가 무슨 관계죠? OR 게이트 병렬이죠. 병렬은 여러 줄이죠. 그래서 두 줄로 1, 2라고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G3 밑을 보면 1하고 3이 뭐냐면 현재 AND, 그죠? 직렬의 관계니까요.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1, 3이다. 그죠? 자, AND는 항상 같이 있어야 출력이 있죠. 하지만 OR은 하나만 있어도 병렬은 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하나 하고요. 1, 3이 함께 있는 이런 출력이 생깁니다. 1, 3이라는 출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있고 1, 3이 함께 있는 이러한 출력이 생깁니다. 그죠? 2, 1, 3이라는 출력이 생겨요. 근데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1을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1, 3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발생되는 집합을 전부 다 적어주면 컷셋이에요. 컷셋은 뭐냐면 고장을 일으키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고장나는 집합을 다 모아놓은 게 컷셋입니다. 근데 미니멀 컷은 최소한의 집합이거든요. 최소한의 집합. 그죠? 자, 생각해 볼게요. 1하고 3만으로도 이건 이미 고장나요. 근데 여기는 1, 2, 3이 다 고장나는 거예요. 1, 3이 1, 2, 3 안에 들어가는 이게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집합은 뭐냐면 부분 집합인 1, 3이 미니멀 컷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컷하고 미니멀 컷 이제 구해봤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FT도에서 컷과 미니멀 컷을 구해보라. 그죠? 역시나 또 직병렬의 관계를 생각하겠습니다. G1은 하시고요. G2하고 G3가 역시나 AND죠. AND는 뭐다? 직렬이니까 한 줄이다. 그죠?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G2 밑으로 갈게요. 1하고 2가 뭐다? OR 게이트죠. 병렬이잖아요. 여러 줄 나타내자. 그죠? 1,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3하고 4가 AND잖아요. AND는 뭐죠? 직렬이죠. 그래서 한 줄로 3,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AND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OR은 하나만 있어도 출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OR 하나랑 AND가 같이 있는 자, 1, 3, 4라는 출력이 있겠죠. OR 하나에 AND가 같이 있는 2, 3, 4라는 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집합을 다 적으면 컷셋이 됩니다. 여기 콤마를 찍으나 안 찍으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미니멀 컷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미니멀 컷이 3, 4가 공통으로 들었으니까 3, 4다? 아니죠. 그죠? 요 집합을 봤을 때는요. 1, 3, 4가 함께 고장이 나야 G1이 고장인 거예요. 2, 3, 4가 함께 고장일 때 G1이 고장이죠. 다시 말하면 3, 4만 고장일 때는 G1의 고장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요. 각각은 다른 집합이죠. 그래서 미니멀 컷은요. 요곳
또는 요것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때는 또는이나 우아를 안 적어주시면 틀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미니멀 컷을 하나만 구하셔야 한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적으시는 게 답이 되고요. 그 또는이나 우알 없이 두 개를 적는 건 컷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개 더 해볼까요? 다음 FT도에서 컷셋과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 G1이 있고요. 좋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G1은 하시고요. 자, G2와 G3 밑에 AND다, 그죠? AND는 직렬이죠. 한 줄로 G2, G3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1하고 2가 뭐다? OR 게이트다. 병렬이잖아요. 여러 줄로 1, 2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니까요. 1하고 2가 AND지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로 1, 2를 나타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OR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AND는 항상 함께 다녀야 출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1, 2가 되겠습니다. 2가 있고요. 함께 있는 요게 되겠죠. 2, 1,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중복된 거 한 번만 적을게요. 1, 2입니다. 밑에 것도 2가 두 번이네요. 1, 2예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집합이네요. 컷셋도 1, 2가 되겠죠. 미니멀 컷도 1, 2가 되겠다. 그죠? 똑같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시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에서 우리 안 하고 지나갔던 거 있었다. 그죠? 자, 예, 요거 우리 중복 사상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G1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현재 보니까 1이라는 게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상이 있을 때는 미니멀 컷을 구합니다.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이 전체 시스템의 발생 확률이 된다라고. 자, 요거는 한 몇 년 전에요.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정답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복 사상이 있을 때는 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을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니멀 컷을 먼저 구해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미니멀 컷을 구하겠습니다. G1은 하고요. 자, 두 개가 AND의 관계입니다. 그죠? 직렬의 관계죠. 그래서 자,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G2 밑을 보니까요. 1하고 2가 OR의 관계죠. OR은 병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라고 나타내고요. 자, 밑을 보니까 1하고 3이 AND죠. 직렬의 관계잖아요. 한 줄로 1, 3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AND는 항상 함께 다녀야 됩니다. OR은 하나씩 있어도 출력 생기니까 이런 게 생기겠습니다. 1, 3이라는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생긴다. 그죠? 1, 2, 3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요거는 1이 두 번이니까 1, 3이 되고요. 요거는 1, 2, 3이 됩니다. 1, 3만 있어도 이미 고장이 나는데요. 1, 2, 3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1, 3은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잖아요. 요럴 때 미니멀 컷은 뭐가 됩니까? 예, 1, 3이 되잖아요. 부분 집합인 1, 3. 그죠? 그럼 1, 3의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건 AND의 관계잖아요. 그죠? 현재 1이 얼마냐면 0.1이죠. 곱하기 3의 확률이 얼마냐면 0.3이잖아요. 요걸 곱하면 0.03이에요. 요게 뭐냐면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이잖아요. 이 미니멀 컷이 발생할 확률이 G1의 확률이 됩니다. 그죠? 결국은 G1의 확률, 고장이 날 확률은 0.03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G1의 신뢰도를 구하라 라는 건 신뢰도는 고장이 난다, 안 난다? 신뢰도는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다. 그죠? 고장 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에서 고장 확률을 빼주면 고장 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1의 신뢰도는요. 1에서 고장이 날 확률 0.003을 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0.97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사상이 있는 경우 아까 하나가 더 넘어갔습니다. 그죠? 한 개 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자, 현재 여기 보시면 1, 2, 2가 전부 다 중복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원의 발생 확률 또는 고장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요. 중복사상이 있습니다. 이럴 땐 미니멀 컷을 구해서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이 시스템의 발생 확률이 됩니다.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미니멀 컷을 구하겠습니다. G1은 하시고요. 두 개가 AND의 관계죠. AND는 직렬이니까 한 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나타냈고요. 밑을 들어가 볼게요. 밑에는 1하고 2가 OR 게이트잖아요. 병렬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줄로 1, 2라고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을 보겠습니다. 1하고 2가 이번에는 AND 게이트잖아요. AND는 직렬이죠. 한 줄로 1,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AND는 항상 함께 다니고 OR은 하나씩 떨어져서 출력이 있죠. 이런 게 생기겠습니다. 1, 2가 됩니다. 그죠? 또 이런 게 생기겠습니다. 2, 2가 됩니다. 그죠? 정리하면 1이 두 번이니까요. 1, 2죠. 이쪽도 정리하면 2가 두 번이니까 1, 2예요. 결국은 컷과 미니멀 컷이 동일하게 1, 2가 나왔죠. 자, 그럼 1, 2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겠습니다. AND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0.1, 2가 0.2니까요. 계산하면 0.02가 됩니다. 요건 뭐냐면 지원이 발생할 확률, 고장 확률이죠. 신뢰도는 1에서 빼기 뭐 해야 된다? 고장 확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고장이 나지 않는 게 신뢰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뢰도는 1에서 고장이 날 확률 0.02를 빼니까 0.98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라 할 때도 단위는요, 안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무조건 계산 문제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데요. 발생 확률에서는 문제에서 단에서 조건 줄 때가 많아요.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라 하는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고요. 특별히 퍼센트를 붙이지 않는 한 단위 없이 값을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FT도를 이용해서 그죠? 예, 발생 확률과 신뢰도 계산했고요. 컷과 미니멀 컷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필기도 자주 나오고 실기까지도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기에서부터 한 번에 이해하도록 공부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